제일 자, 여러분들, 전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그 분사가 워낙 중요해가지고 분사 설명 많이 했죠. 오늘 또 두 번째, 분사 구문. 아유, 형랑 너무 잘 나와. 그래서 저번 강의도 조금 이제 깊숙이 갔는데요. 그래서 다행히 분사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려서 오늘은 그래도 이제 좀 편안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분사는 동형사, 즉 형용사다. 그리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대한 개념 차이. 선생님이 조금 이제 독특한 용어인 능타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현재 분사는 일단 능동형이라는 개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과거 분사는 수자가 떨어져도 좋은데요. 수동적 개념이다라는 거. 오케이?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꾸며줄 때는 짧게, 뒤에서 꾸며줄 때는 좀 길게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차이점들 굉장히 많이 연습해야 되고, 일단 뭐 분사구문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 한번 리뷰를 다시 한번 좀 해보죠. 자, fly source. 그래서 지금도 날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랬죠. 현재 분사는. 그 다음에 signed receipt. 그러면 이미 사인이 완료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앞에서 꾸며줄 때는 짧게. 그죠? 뒤에서 꾸며줄 때는 좀 길게. 그래서 account wandering around the house. 그래서 지금 배회하고 있는 거야. 배회하고 있는 중이 고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Mr. Smith 씨에 의해서 이미 사인이 완료된 영수증이라는 뜻이죠. receipt. 오케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는 좀 더 중요했던 게 뭡니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그 원래 그 의미와 그 다음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후치, 전관, 분투. 요거 좀 정확히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이제 분사 구문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갈 건데요. 분사 구문이란 말은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었을 텐데, 그 원리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곧바로 예문을 통해 가지고, 포러 스타일을 통해 가지고 한번 연습을 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는 게 이제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한번 갈게요. 한 번만 딱 정리할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 문법 강좌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 원리는 설명해야 되니까 짧게 빨리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분사 구문이란 말을 딱 들으면요. 한번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어떤 거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지. 분사라는 건 뭐랬어 내가? 형용사라고 그랬죠. 형용사고 구문이라는 게 뭐야? 구라는 것. 구의 차이점. 문장과 구의 차이점이 있죠. 문장이라는 건 주어 동사를 가져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구라는 건 뭡니까? 단어끼리 연결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형용사 구문인데 결국은 이제 형용사를 포함한 문장이 아닌 놈. 이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수식어구예요. 이걸 좀 잊지 마십시오. 자, 문장이 늘어나는 방법은요.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어 동사에 위치를 갖고 있으면 이거는 단어가 있더라도 구가 아니라 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접속사를 이용해서 문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어나거나 또는 접속사라는 건 앞에서도 붙여줄 수 있어요. 보통 쉼표를 주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거나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 원래 있었던 이 문장을 뭐라고 불러줍니까? 주절.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접속사에 따라서 종속절이나 등위절 이런 용어를 써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데 이거 외에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뭐냐면 구문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구문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장이 두 개죠? 두 개잖아. 그래서 이걸 뭐 보통 얘기할 때 중문이 될 수도 있고요. 복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게 문장을 없애줘서 즉 ing나 ed꼴로 만들어줘서 구문으로 똑같은 기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사구문이라는 건요. 압축해주겠다는 거예요. 길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문법이라는 건요. 조금 더 압축해서 정확한 의미를 똑같이 전달해 주겠느냐. 그러니까 세련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초등학교 애들은 어때요? 나는 학교 갔다. 그리고 나는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TV를 봤다. 그리고 잤다. 그죠? 좀 중학교 애들은요. 나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온 후 잤다죠. 고등학생은요. 늘상 허드렛 일을 했다. 그죠? 이렇게 압축되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배운 사람, 이 식자층일수록 말을 짧고 이게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조금 압축적으로 많이 쓰죠. 그런 의미가 이제 굉장히 강한 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분사구문이라는 건 이와 같은 문장이 아닌 구로 만들어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해 주겠다는 게 분사구문의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형용사구문이야. 어차피 얘를 꾸며주게 돼 있는 거예요. 주저는 손댈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자, 이것들을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지우지 않아도 되겠죠? 이제 기본적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문장의 원리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 우리가 문장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되죠.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둘 중에 가장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많은 학생이 주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동사예요. 동사입니다. 동사가 있어야 문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으로 동사가 약종 문장이 같을 경우 생략, 이거 외에는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주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죠? 첫 번째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상식으로 양쪽 문장의 주어가 같은 경우. 나는 학교 갔다, 그리고 나는 집에 들어왔다. 나는이란 말 같은데 같이 반복할 이유 없죠. 나는 학교 가서 돌아왔다예요. 오케이? 제가 해주는 말을 잘 신경 써서 굉장히 제가 쉽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 말이 다 원리예요. 어렵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짜증나는 말 중에 하나가 영어는 원래 그래. 영어에 뭔가 독특한 게 있어.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연구를 안 한 겁니다. 걔네도 언어예요. 단체 알파벳을 쓰는 거죠. 우리는요. 가나다라 마바사라 이거 쓰는 겁니다. 의사표현의 하나의 방식들인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의미상으로 연결시켜주는 게 제가 해야 되는 건데 보면은 제가 어릴 때도 그랬었어요. 야, 네가 모르는 영어만의 뭔가가 있어. 이거 영어는 원래 이래. 이런 표현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물론 관영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만 저는 공부할 때 보면은요. 영어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예외가 나오더라고요. 뭘 외우면 꼭 예외가 있어. 그 예외가 정말 예외가 영어인지 예외가 아닌 게 영어인지 궁금했었는데 원칙적으로 똑같이 생각하시려니까요. 그렇게 양쪽 문장의 주어와 같은 경우 생략하죠. 또 하나가 뭡니까?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일 때 당신 한번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 뭘 얘기하는 거죠? 압축하는 거예요. 그죠? 책 봐?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그냥 명령문은 유밖에 빠진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줄여듭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세 번째는 뭡니까? 일기문이죠. 일기문의 주어는 뭡니까? 전부 다 I예요. 나 혼자 보는 건데 누구한테 무슨 공개하려고 쓰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I라는 개념을 다 빼주는 겁니다. 자, 주어는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뭐는 빠지면 안 된다? 동사입니다. 그죠? 당신 의사소통 안 됩니다. 나는 안 돼요. 주어만 갖고는 안 돼요. 하지만 동사는 돼요. 먹어, 자, 이건 됩니다. 동사 없이 안 돼요. 먹는, 이상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있어야지만 문장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 바로 분사구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제 봤을 때요. When, 간단한 걸로 갈게요. When I saw him입니다. I ran away. 보시게 되면 내가 그를 봤을 때 나는 도망갔다요. 이걸 얘기하게 되면 얘가 주절이죠. 얘가 주절이고 얘가 종속절입니다. 그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I라는 개념이 같더라고요. 반복될 필요가 없어요. 결국 내가 그를 보고 내가 도망간 겁니다. 그쵸? 이럴 경우 이제 약속을 했던 거죠.
이런 걸 축약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얘기했던 건데, 양쪽 문장이 I가 같으니까 빼주고요. 오케이? 접속사라는 것은 문장 구조가 생성됐을 때 같이 많이 따르는데 이런 것들은 빼주도록 이제 약속을 또 했어요. 빼도 되고 안 빼도 되고. 다시 말하면 빼도 되고 안 빼줘도 되고라는 말은요, 누가 보더라도 이 문맥만 보게 된다면은 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라면 이런 접속사는 빼주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필요한 말들을 자꾸 빼줘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 그렇다면 saw him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래버리면 뭐가 되죠, 여러분들? 문법 구조 자체로도 안 되죠. 왜? 동사로 나왔는데 동사로 먼저 나오면 명령문이 되는데 명령문이 되려면 동사 원형이 나와서 현재형으로만 명령문이 돼야죠. 그를 봤어 써라? 이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얘가 있으면 또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럼 문장을 문장대로 바꾸면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이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형용사처럼. 그런데 어떻게 된다? 결국 이 문장은 얘와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얘와 얘는요, 일종의 같은 연관선상에 있어가지고 얘가 결국은 얘를 부가적으로 수식해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이걸 부사절이라고 얘기해줘요. 오케이? 부사절이라는 거, 부사 혼자 존재할 수 있습니까? 부사라는 건 뭔가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붙은 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얘가 주절이고 종속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존재시키는데 그대로 이렇게 써버리면 saw him이라고 써버리면 바꾸는 이유가 없어요. 문장 대 문장이니까. 그러면 어쨌건 저쨌건 얘 기능은 얘를 꾸며줘야 되는 거예요. 얘와 같이 움직여야죠. 그러면 형용사라는 수식 구조가 나와주는 게 원칙인 거죠. 오케이? 그래 놓고 seeing him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어찌됐건 저찌됐건 얘는 뭐다? 문장. 얘는 어쨌건 저쨌건 뭐다? 자, seeing이 동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동사가 아니면 문장이 아니에요. 그냥 구예요. 됐죠? 근데 얘가 뭐예요? 분사죠. 분사 구문. 이해 가겠습니까? 근데 내용은 똑같다 이거예요. 왜?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 전체 문장의 주어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누구?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할 때는 요 앞에 I가 있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보고 내가 도망간 거예요. 됐어요?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되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내가 이걸 하면서 지금 좀 사실 고민이 돼요. 이거를 갖다가 접속사의 원래 문장으로 바꾸는 것까지 하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왕 해주기로 한 거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분사는 워낙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강의가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못 나간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전제 조건이 아니라면요, 제가 더 깊이 안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제가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약속을 믿고 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셨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게 수능에서는 나오기 힘든 문법이지만 나중에 대학을 가셨을 때 이제 타플이라든지 토익 또 학교 내신에서도 간혹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식이죠. 자,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Seeing him, I ran away예요. 그럼 이건 누가 보더라도 어때요? 내가 그를 보고 내가 도망갔죠. 그럼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자, 이거를 문장으로 바꿔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응? 문장으로 나와라. 다시 말하면 요건 뭐가 되니 얘들아? 어쨌건 저쨌건 문장은 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불러? 단문이라고 부르면 되죠. 얘는 그냥 꾸며주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복문으로 바꿔라, 뭐 등위문으로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문장으로 바꿔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주절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접속사가 붙어야 되고, 그잖아.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주어는 확실합니다. I니까 I가 나오게 되고, 그럼 동사가 나와야 돼요.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를 만들어주는데 여러분 간혹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양쪽 문장의 주어가 같은 경우 생략 가능하다며? 그렇지, 생략했어요. 아예요. 이건 테러입니다. 여러분, 뭔 일이 있어도 주절은 손대는 게 아니에요. 주절은 절대 손대는 게 아니에요. 종속절이 손대는 거예요. 얘가 주인이야. 얘가 주인. 어디서 감히 얘를. 그런 애들이 가끔 있어.
그러니까 왜 이 주소를 건드린 게 아니냐면 얘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CJ 일치라면 무슨 일치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일치란 말의 전제 조건은 뭐죠?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 맞춰줄 수 있는 게 주절이에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얘가 과거동사죠? 과거동사에 맞춰줘야 되니까 얘는 당연히 so라는 과거동사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알았어요. I saw him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입니다. 접속상. 얘가 문제인 거예요. 얘가 이제 가끔씩 이거 학교에서 물어보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요. 저희 때도 이거 학교 내신에서 나왔었어요. 자, 근데 제가 하는 말을, 자, 우리는 이걸 모른다 칩시다. 이제 이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착각할 수 있는데, 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 접속사를 몰라요. 자, 간다. 내가 그를 봤을 때 되죠. 그죠? 나는 도망갔다. 이렇게 되죠. 내가 그를 보면서 이것도 말이 되죠? 되잖아. 내가 그를 볼지라도 도망갔다. 이건 좀 안 되죠. 응? 안 되잖아. 자, 내가 그를 봤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되는데? 그잖아. 다시 할게, 다시. 여기 접속사에, 예를 들어서, 접속사, 이게 뭔지 몰라. 그래 놓고, I가 나오고, saw가 나왔어. I saw him. 이렇게 되고, I ran away가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보면, 그러니까, when, 되더라, 이거야, when I saw him. 내가 그를 봤을 때 도망갔어. 내가 그를 보면서 도망갔어. while.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although라는 게 있어요. although. 내가 그를 비록 볼지라도 도망갔어. 이건 안 되잖아요. 예? 자, 그럼 이번에 because 넣게. 내가 그를 봤기 때문에 도망갔어. 이거 되네. 그치? 안 돼? 되잖아. 이게요,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그럴싸한 적당한 접속사를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if 내가 그를 봤더라면 도망갔다. 이상하죠. 얘는 좀 안 돼요.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를 본 후에 after 이거 되죠. 한두 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그냥 when이지. 이건 아니야. 제가 그런 참고서들을 봤어요. 이거는 무조건 뭐 when이다. 이거는 after다. 뭐 while이다. 정말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어를 하나의 공식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화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언어에 제가 참고적으로 좀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무슨 국어도 좋습니다. 언어도 좋고 영어도 좋아요. 무슨 공식 언어의 공식? 영어 공식이 있다? 진짜 이번 놈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글이고 말인데 공식이 있습니까? 수학같이 딱 하면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닌데 이 개념적인 건데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접속사가 들어갔을 때 당연히 when도 답이 될 수 있고요. why도 답이 될 수 있고 because도 있고 after도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그럴싸하다고 느끼는 것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거야?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접속사를 잘 모르게 되면 제가 그전에 한번 얘기했죠. as를 집어넣어라 라는 얘기를 잠깐 드렸었어요. 이유는요. 이 as가 여러 가지 이러한 기능들을 다 해줍니다. 단 if만 안 해주고요. as는요. 시간도 있고요.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보도 있습니다. 비례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as를 집어넣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오케이? 이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가 아니죠. 꼭 인식하시고요. 오케이? 분사구문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사구문의 원리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하면은
예, 이제 이 분사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한 것들은 설명이 되죠. 자,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요. 자, 분사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분사 문제는요. 입시 영어건 학교 내신이건 대학 영어건 토플 토익이건 어디든 무조건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그거를 물어보지 않는 시험 문제는 그 문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그 원리는 딱 하나였어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예요. 그러니까 분사 문제가 뭔가 딱 나왔다. 그럼 이거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입니다. 그럼 그건 뭐다? 능동이냐 수동이냐 게임이다라는 게 딱 느껴져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봅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겁니다. asking. 그죠? asked. 거의 이런 식이에요. by 할머니. 이렇게 합시다. I replied.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분사구문 문제의 대표적. 그러니까 분사 구문도 아니에요. 그냥 원칙은 그러니까 분사예요, 분사. 그럼 여러분이 이거 딱 느꼈을 때 대부분 패턴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어쨌건 저쨌건 전체 문장의 주어는 뭐야? 여러분들. I죠? 얘가 주어예요. 접속사 신경 쓰지 마세요. 접속사는 제일 좋은 분사구문 해석은요. 뭐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하지만 하면서 한 채로 해석이 제일 좋아요. 거의 대부분의 해석이 다 먹힙니다. 오케이? 그다음 그건 이제 해석하면서 우리가 느끼면 되고요. 이거냐의 게임인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이 문제들을 풀 때 어떻게 푼다? 어떻게? 살짝 비동사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금방 느껴지죠. 예를 들어서 이게 과거 시제니까 뭘로 할까? 오케이, I was 이렇게 돼버리죠. 자, 수동입니까? 능동입니까? 수동 능동 게임이니까 내가 질문을 한 거죠. 어쨌건 과거에 질문을 한 거죠. 이건 뭐예요? was. 질문을 받은 거죠. 오케이? 그럼 내가 대답했어요. 됐죠?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걸 하면 뭐가 됩니까? 그죠? 노약자 희롱죄죠. 할머니에게 물어보고 내가 또 대답하고 혼자 노는 애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방금 전에 여러분이 봤듯이요. 어떤 거냐면 seeing이 나오고요. seen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힘이라고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 뭐가 맞느냐? 이런 식의 구조입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이 전체 문장의 주어는 I죠. 그럼 얘가 수동이야, 능동이야? 능동. 얘가 수동이야, 능동이야? 수동. 됐죠? 그럼 금방 느껴져? 자, 내가 그를 본 거야. 이 seeing을 쓰면 내가 그를 본 거야, 그가 나를 본 거야. 내가 그를 본 거죠. 능동이에요. 이거는요. 그에 의해서 내가 보여준 거죠. 둘 다 말이 될 것 같지만 과거분사 썼을 때는 by가 같은 전치사가 같이 따라 나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내가 그를 봐서 내가 도망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문법 문제로 나오거나 수능에서 물어보는 거의 다 이 패턴이에요. 다. 무조건. 그러니까 현재분사 과거분사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수동 능동의 게임이에요. 무조건 수동 능동의 게임. 알았지? 오케이? 근데 이것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요. 일반 분사 구문과 독립 분사 구문과 무인칭 독립 분사 구문과 비인칭 독립 분사 구문, 독립 부정사 구문, 독립 분사 구문 이런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미치겠더라고요. 그거 하면서 애들이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막 영어가 짜증이 날 텐데요. 아주 간단한 말이긴 한데 한번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 할 수가 없어. 이걸 또 안 하고 넘어가면 또 학생들이 많이 물어볼 것 같아서. 자, 이렇게 갈게요. When he 똑같이 할게요. saw me. 그럼 이제 금방 이해할 거예요. I ran away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분사구문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걸 없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seeing으로 만들죠. 이렇게 되잖아. 틀려. 양쪽 문장의 주어가 같지 않은 경우에 절대로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어떻게. 아니, 근데 선생님, 이게 그러면은 문장 아닙니까? 아니에요.
동사 있어 없어? 없죠. 구문이에요. 물론 조금은 그렇죠. 조금 그렇지만 이게 구문입니다. 이건 그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양쪽의 문장의 주어가 틀리지? 그죠? 아까는 같았지? 그치? 그럼 그건 일반 분사구문이고 얘는 뭐야? 따로따로 놀죠? 틀리잖아 지금. 독립적으로 놀아요. 독립분사구문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랬다 칩시다. 이렇게 됐던 문장을 한번 볼게요. Because it was a fine day. 굉장히 화창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죠? We went, 예를 들어서 on a picnic 이렇게 다 칩시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것도 문장 짧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because 없앱시다. 그런데 어때요? 양쪽 문장의 주어가 틀리죠? 얘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분사구문은 동사로 분사로 만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being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being a fine day.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놓고 we went. 이렇게 되죠? 자, 이것도 분사구문이에요. 어쨌건 그러면 양쪽 문장의 주어가 같다 안 같다? 같지 않죠? 맞지? 독립분사구문이지. 근데 주어가 사람이야? 아니야? 아니지. 그럼 사람이 아니야. 그치? 비인칭. 그래서 비인칭 독립분사구문 이렇게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자꾸 그 용어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자, 원칙은 뭐다? 어쨌건 동사를 갖다가 분사로 만들면 문장이다, 문장이 아니다. 문장이 아닌 거야. 구문인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가장 핵심. 능동이냐, 수동이냐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정도까지면 이제 여러분이 문맥을 이해하시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해 못하시면 여러분의 문제죠. 저는 잘 가르칩니다. 자, 말씀드리면서 계속 가보죠. Cross in the street가 나와요. 자, 요거 갖고는 잘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어쨌건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단어가 합쳐졌죠? 동사 없죠? 그럼 구예요. 분사구문. 근데 분사가 들어가니까 분사구문. 오케이? 예문 한번 보죠. Crossing the street, he got hit by a car. 이렇게 되는데, 요것도 이제 공부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수동태다. 이런 게 느껴질 거야. 어디서 왔어? get에서 왔어. 선생님이 hit이잖아요. 얘들아. hit이야. 그치? 요걸 얘기해. 과거 분사. 알았지? put은 어떻게 돼? put. cut. hit이야. 그냥 got hit. 때린 것이 아니라 부딪힌 거야. 오케이? by라는 전치사가 있으면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럼 어쨌건 저쨌건 누가 길을 건너가? 그가 길을 건너가는 거야. 그가 길을 건너갈 때도 좋고, 갔기 때문에도 좋고, 가면서도 좋고, 간 후에도 좋고, 다 되죠? 그래서 가장 좋은 해석은 하면서, 한 채로. 그가 길을 걸어가면서 he got hit by a car. 자동차에 부딪힌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원리 다 설명했다 이제. 개운한 마음으로 이제 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들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책 해설본에 예문 한번 보세요. 그 예문을 복문으로 하면 다음과 같다. 복문으로 한다는 건 접속사 주어 동사를 집어 넣겠다는 겁니다. While he was crossing the street, he got hit by a car.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는 여러분 연습하시면 되고, 사실 그런 거는 수능에서 절대 나오진 않습니다. 연습용이고요.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정확한 독해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 거 보세요. Walking down the street, I met a friend of mine. 누가 길을 건너가? 누가 길을 걸어가? 내가 길을 걸어가.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내 친구 중에 한 명을 만난 거야. 두 번째, driving through the street, I witnessed the accident. 자, 누가 운전해가? 내가 운전해가. 내가라는 얘기가 되니까요. 사람이다 보니까 주로 능동적으로 쓰니까 현재 분사를 많이 써주는 거예요. 오케이? 야, 만약에 이게 driving이 아니라 과거 분사인 driven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도시를 통해서 내가 운전을 당한 채로 내가 그 사건을 목격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crossing the river, he came very near being drowned. 자, 누가 강을 건너가? 오케이. 그가 건너가는 거예요. 됐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천천히 보시면 돼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독립분사구문과 그 일반 독립분사구문, 그러니까 그 비인칭 독립분사구문 이런 용어를 했었죠. 그 용어 정도만 살짝 기억을 하시고요. 그걸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타풀 쪽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외국 쪽, 터풀 쪽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문법적으로 하시고요. 지금은 수능에서 그런 거를 물어보진 않아요. 용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거는요, 반드시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것보다는 선생님과 같이 함께하는 심화 학습,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분사구문이요, 이렇게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 앞에서만 ing나 또는 ed, 그죠? 이 ing라는 건 현재 분사 구문이란 얘기고요. ed가 붙었다라는 건 과거 분사 구문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만 돼 있어야지만 분사구문이라 착각하시는데 아니야. 그러지 마, 얘들아. 주어 동사 다음에 여기에 접속사 주어 동사 충분히 붙는다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거 없애주면서 이렇게 해서 ing나 ed꼴로 만들어주잖아. 오케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 독자들을 위해서 쉼표를 줄 때도 있지만 쉼표를 안 줄 때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작자 마음이야. 쉼표를 주고 말고는. 알겠니? 예. 이런 식 구조꼴. 아니,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필기하시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분사구문이라는 건 앞쪽에만 나온다. 이런 어떤 이상한 착각들이에요. 제일 웃겼던 게 그거예요. 선생님, 왜 얘가 가정법이 뒤에 나와요?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애들 내가 봤어요. 마냥 뭐뭐라면 뭐뭐하던데 앞에 문장 나오고 그다음에 if 이렇게 나왔는데 마침 쉼표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정법이야? 막 이런 애들이 있었거든. 그거 아니야, 여러분들. 어디건 상관없는 거야. 접속사를 앞에 붙어도 되고 뒤에 붙어도 되고 문장 중간에 붙기도 해요. 자, 이제 계속 나오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내가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닌가? 너무 미세한 부분까지 해주는 거 아닌가? 아니야. 분명히 있어요. 내가 알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는 사실 얘기해 줄까요? 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발음 끼어 못 읽는 애들 꽤 많아요. 잘 알아요. 그래서 편리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 잘 안 했기 때문에요. 많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아요. 제가 만났던 저를 나름대로 이렇게 명강사로 만들었던 애들 얘기 안 해줬었나요, 제가? 이거 한 번도 안 했나요? 안 했습니까? 야, 뭐 진짜 많았어요, 저. 뭐 엄청 많았습니다. 그죠? 이제 이런 애들은 많이 만났죠. 그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 농담 아니에요. 이게 있었던 사실입니다. 선생님, 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래, 고맙다. 그렇죠? 근데 선생님, 이거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내가 많이 하는데, 이 시야송. 이 애를 내가 만났고요. 이거를 번역했던 애를 합니다. 바다의 아들이잖아, 얘야. 대단한 애들입니다. 그죠? 얘는 뭐니? 그러니까 뭡니까? 도와주다. 그죠? 어디서 발음을 비슷하게 한 거야, 그냥. 헬프! 막 이런 거야. 그럼 도와주다. 이건 have라고 발음해가지고요. 이게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원리패. 저 만났습니다. 이 학생 봤고요. May I help를 만났었어요. 5월 달에 도와줄게를. 제가 직접 만난 애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권위를 다 이제 뒤집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대단한 발상 아니에요? 5월 달에 도와줄게. 이거는 엄청난 거죠. 저 진짜 많았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이거요, 이상하더라, 이거. 이거 하면은요, 다 허트해. 다 허트야. 다 허트야. 야, 얘는 뭐니, 그러면, 헛! 이거 어디 쓰는 거니? 피자 헛 얘기하고 막 이럴 때, 오두막지. 그지? 얘는 뭐니까, hurt. 이래요. 그럼 얘는 뭐지?
이러더라. 얘 뭐라고 발음하니? 이거, 하트야. 얘들아. 많다. 나 많다, 이거. 그래, 이거 이제 눈으로 공부해서 그래. 눈으로 공부해서.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제가 많이 만나고 대학 다 보냈어요. 제가 다 보냈어요. 좀 멀리 가 있긴 하지만 갔어요. 자, 제가 혹시라는 마음에, 기우적인 마음 때문에 제가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자, 이제 한번 가보죠. Ignoring his advice. 자, 주어는 누구야? I죠? I가 빠져있다. 눈에 탁 들어와야 돼. 누가 그의 충고를 무시한 거야? 내가 무시한 거야. 자, ignoring이니까 능동이에요. 내가 직접 무시한 거예요. 무시를 받은 게 아니라. ignored가 아니라니까. 내가 그의 말을 무시해서,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직독으로 가시면요. 내가 그의 말을 무시한 채로 또는 무시해서 그래서 쫙 이렇게 나가시면 상관없어요. 플러스죠. 근데 그것은 뭐 또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I'll waste my time. 나는 나의 시간을 낭비했고요. 그리고 continue to paint what I thought was popular. 이렇게 됐죠. What I thought. 얘가 동사겠네요. 요 앞쪽에 있는 얘가 전부 다 주어인데 목적어적 역할이네요. 그래서 what I thought,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인기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렸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친구 말을 무시한 거야. 야, 내가 그리는 게 진리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시제가 전부 과거죠?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망했어요. 실제 지문도 그랬고요. 자, 이렇게 되고요. 제가 워낙 중요해서 예문을 되게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그냥 넘길 수가 없네요. 그냥 넘길 수가 없고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빠른 속도로 좀 할게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뒤쪽에 붙어 있는 분사 구문입니다. 그냥 연결해서 하시면 돼요. See scientists,가 나와요. 이건 뱃노래입니다. See scientists were valuable friend to sailor. 뱃노래는요, 선원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은 having them work as a team. 한 팀으로 일하게끔 도와줍니다. 이렇게 해서 상관없어요. 정통으로 하면은 도와주면서 선원들에게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오케이? 편하신 걸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Susan's smile is always big, showing off. 어떻게 할까요? 끊어서 하죠? 그러면 직접 갑시다. 직접. 수잔의 미소는요, 항상 커요. 근데 그것은 showing off all her eyes and tears. 그녀의 원래 치아를 showing off라는 건 뽐내주는 거예요. 뽐내줍니다. 근데 그것은 요와 같은 계속적 용법은 아시죠? 앞에서도 얘기 잠깐 했는데 근데 그것은 하고 연결해주면 돼요. 근데 그것은 still in good condition. 여전히 좋은 상태입니다. 정통법을 하면 뒤에서부터 오시면 되는 거고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잘 느끼셔야 돼요. 오케이? 됐죠? 예. Approaching Mr. Howard. 자, 누가 접근하는 거죠? Approaching은 접근하는 거예요. 누가 접근해? 내가. Mr. Howard 씨에게 접근하면서 at first, 처음에는 saw that the house was on fire. 그 집이 불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At first라는 이 구는요, 무조건 뒤에 반대나 역접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이라는 말의 어감은요. 오케이? 그것도 하나 기억하시면서 next. Collecting the papers, the professor said the last question would count. 자, 카운트라는 단어는 조금 중요하니까. 자, 누가 시험지를 수거해? 교수님이죠. 교수님이 시험지를 수거하면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last question. 마지막 질문이 would count. 마지막 질문은 숫자를 셀 거야? 이렇게 할 겁니까? count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숫자 세다란 뜻과 포함하다, 생각하다, 중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 단어를 암기하는 저만의 이제 독특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스토리 연상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다이어드는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숫자는 포함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해. 이런 식으로 진짜야. 방법 없잖아. 제가 조금 나름대로 방법을 많이 찾았었죠. 금방금방 스토리로 많이 외워요.
그죠? 나중에 이제 복합 보시면 그런 거 나옵니다. 숫자는 포함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해. 이런 뜻으로 영의 여기서는 중요하답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요 뜻까지. 자, 됐죠? 자, 인간적으로 제가 너무 많이 넣었죠? 예문을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떻게든 간에 제가 이 분사 파트는요, 그래도 오늘까지 강의하게 되면은, 거의 중요한 것들은 다 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시간에 이제 할 수 있는 강의가, 부대 상황 구문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중요한 게 나오는구나. 사역동사, 지각동사, 준사역동사의 의미. 근데 사실은 이게 다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오늘 잘 합시다, 여러분들. 갈게요. Global politics as a result has become more complex, involving countries from many civilizations. 끊어서 가죠, 그냥. As a result, 그 결과 global politics, 국제 정치는요, has become more complex, 좀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됐죠? Involving countries from many civilizations, 많은 문화, 문명으로부터 여러 나라를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사구문은요, 분사구문이건 분사건 만약에 앞에서 가는 직독이다 그러면은요, 동사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뒤에서부터 오면요, 많은 문화로부터 온 나라들을 관련시키면서 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 내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죠. Lifting his hand high over his head. 자, 이 문장의 주어는 the boy입니다. 결국 누가 손을 올린 거죠? 소년이 올린 거예요. Lifting his hand high over his head. 머리 위로 손을 딱 높게 올리면서 그 소년은요, counted up the same numbers without changing his voice. 그의 목소리에 변화 없이 똑같은 숫자를 세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손으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목소리 똑같이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별반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해석을 하는 데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이건 정말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진짜 문법 단골 손님이에요. 그래서 느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능동이냐 수동이냐, 능동이냐. 분사, 능동수동, 능동수동, 능동수동. 분사, 능동수동, 능동수동. 완전히 입에 붙여줘야 돼. 그거밖에 안 보여. 달피도 무조건. 분사구문 진짜 많이 공부한다. 다 필요 없어. 능동수동. 그냥 능동수동이야. 100%. Recognize the healing power of humor. Many hospital. 자, 어디가? 주어가 many hospital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머의 치료 효과 또는 치료의 힘을 깨달으면서, 됐죠? 깨달으면서 많은 병원들이 starting to take laughing matters seriously. 심각하게 웃는 문제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심각하게 웃는 문제를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가지기 시작했던 거. 많이 웃으면은 이게 굉장히 치료 효과가 있구나. 그죠? 웃으면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웃으면 뭐가 나오는지. 엔돌핀인가? 그게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치료 효과죠. 아무래도 그죠? 웃는 게 낫지. 울고 막 인상 쓰는 것보다 낫잖아요. 웃는 얼굴에는 침 못 뱉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침 뱉어요. 두 군데서. 군대랑 상갓집입니다. 거기서는 웃으시면 안 돼요. 적당히. 그죠? Play and work are hands action. Relieving the tension produced. 이거는 보실 수 있어야 돼. 이거 동사 아니지. 이 동사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후치 수식이지. 오케이? Produced by our emotional upset. 놀이와 일은 건강한 행동입니다. 근데 그것은, 됐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우리의 emotional upset, 감정적 노여움에 의해서 생산된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건강한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응? 자꾸 이제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사실은. 밖에도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좋은 거예요, 학교가. 옛날에 이제 그런 질문 많이 나오거든. 영어 질문에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 그러니까 사이버 교육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에듀케이션이 그 앞으로 점점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거 우리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어떤 이런 거. 자, 이게 서로 느끼는 그런 것들.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I approached the shooting line, remembering all the hard train I had gone through. 요게 또 느껴지면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관계대명사 지금 빠진 건데 관계대명사가 빠진 거고 뭐가 저는 그거 잘 못 보였어요. 그럼 뒤에서 봐. 그럼 간단해요. 나는 슈팅 라인이라고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죠? 화살 시위선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양궁에 관련돼서 나왔던 질문이었어요. 슈팅 라인, 시위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억하는 거죠?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All the hard train I had gone through. 이 gone through라는 건 go through라는 수거에서 나온 건데요. 뭐뭐를 겪다, 경험하다 뜻입니다. 내가 had gone, 이미 그 전에 내가 그 전에 겪었었던 모든 힘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시위선에 탁 도달했어요. 가까이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은 마지막에 자기가 명중을 시켰다. 그래서 팀 동료들이 막 환호를 불렀다. 그런 내용에서 나왔던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 지금 보세요. 여러분도 보다시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동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게 동사 아니잖아. 그 분사구문이지. 그런데 보다시피 지금 주어가 따로따로 존재하죠. 그럼 이거 뭐라고 불러줘요? 독립분사구문인데 whether이 붙었죠. whether. 주어가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인칭 독립분사구문.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내용은 이겁니다. 날씨가 허용을 한다면, 허용을 해줘서. 됐어요? We will start tomorrow morning. 우리가 내일 출발할 거야. 그럼 문맥상으로 본다면 이때는 하면서보다는 한다면이라는 가정이 좋겠죠? 미래적 개념이니까. 그거는 문맥에 맞게끔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이제 제가 분사구문에서 정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래도 의미를 바꾸지 않고 가장 무난하게 갈 수 있는 한국말로는 하면서 한채로 이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정도 하면은 문맥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요거는 가정법적으로 써야지 그런 뉘앙스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이것도 분사구문이긴 하죠. 동사 아니잖아요. 동사 아니면 구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주어가 틀리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my budget이라는 건 나의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인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당연히 어떤 거겠습니까? 느낌상. 이유겠네요. 느낌상. 그죠? 많이 하시다 보면 금방 와요. 근데 나의 예산이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요. 타이트해진 후 이것도 좋고요. 타이트해져서 됐죠? I asked my wife to cut my hair. 굉장히 위험한 걸 요구하네요. 그죠? ask to라고 해서요. 요구하는데요. 와이프한테 내 머리를 잘라달라고 요청했어요. 요구했어요. 이게 큰일 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잘 모르세요? 이거?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성이 더 힘이 세지잖아요. 위험한 짓 절대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있대잖아요, 여러분들. 응? 70살 넘어가면 그런다며요. 눈 떴다고 맞는다며. 그런 말도 있던데. 제일 무서운 거 그거라며요. 나 직장 가 있는 동안 가족 전체가 이사 가는다고. 그죠? 굉장히, TV에서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 예. 자, 와이프한테 잘라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볼만하네요. absorbed, 일이. 그죠? 이건 동사가 될 수가 없지. 스스로 생각을 해도. 동사가 먼저 됐으면은 명령문이 돼야 되는데 명령문은 원형이 나와야 되잖아. 이거는 ed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동사는 아니죠. 오케이? 동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사입니다. 근데 무슨 분사야? 과거 분사. 이렇게 되네. 그럼 뭐가 느껴져? 오케이, 수동. 됐어?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people이죠. 그러니까 people이 주어인데요. absorbed in their own thought. 자, 몰두시키는 게 아니라 몰두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의 생각에 몰두해져서
사람들이 do not see the motion of someone trying. 이거 분사예요. trying to greet them. 사람들은 그들에게 인사하려고 노력하는 누군가의 움직임을 보지 못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너무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막 인사하고 이러는 거를 갖다가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에서 나왔냐면 미리 먼저 편견 선입견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편견 선입견을 갖지 말라. 그래서 사람이 정말로 이런 얘기 하잖아. 나를 무시했어? 인사했는데 안 받아? 굉장히 막 저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정말 자기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못 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은 걸 주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정말 많이 나오는 예문들이,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많이 예문을 넣었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그래서 이게 50분이나 갔어요, 여러분들. 다음 강의에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든 끝내도록 노력하겠는데요. 글쎄요, 내용이 정말 많네요. 워낙 중요해서 그래요. 자, 일단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 충분히 연습했을 거라 봅니다. 절대 이 원리 잊지 마십시오. 분산 문제 나오면 수동능동이고요. 오케이? 수동능동. 됐죠? 이게 분사에 관련된 모든 것에 다 해당됩니다. 차후에 이제 with 부대 상황 구문도 있고요.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런 부분도 나와요. 거기에도 똑같이 분사가 나오는데 분사 나오면 무조건 수동능동의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고생하셨고요. 자, 나머지 거 뒤에는 좀 숙제를 내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